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 회의에서 방송 부장 맡고 있는 도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산업부 회의가 있는 날이죠. 방송부와 산업부가 만나서 자세하게 우리 시장을 뜯어보고 분석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산업부의 특징이라고 하면 스마트함과 그리고 약간 분석적인 그런 분석력, 빛나는 분석력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제대로 산업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나도 사원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부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리더 허반석 전문가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산업부 회의 시간인데 제가 산업부의 이제 특장점이 빛나는 분석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빛나는 명찰이라고 할 걸 그랬나요? 뭐 산업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방송부는 또 빛나는 미모. 네. 계좌가 뭐였죠? 계좌 번호가?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산업부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웃으면서 오늘은 하고 싶었는데 어제는 좀 시장이 그래도 괜찮은 듯 보이더니 오늘 또 코스피 지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분석을 우리 허반석 부장님과 함께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부장님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저는 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없듯이 흔들리지 않고 수익도 볼 수 없다. 그 흔들림을 잘 인내심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말부터 이 추세선을 늘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추세의 우상향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를 충분하게 좀 말씀을 드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제 배당락일부터 지금까지 금융투자의 매도와 그리고 개인 수급의 매수의 대결은 일정 부분 거의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융투자가 이제는 다시 매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배당락 차익 거래를 위한 수급에 대한 꼬임은 거의 마무리 수순에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지수의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3월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3월까지는 지수의 우상향이 그래도 차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은 뭐 위태위태한 모습들이 보여질 수도 있으나 현 구간에서는 2,900포인트, 코스피 기준 2,900포인트가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을 해주고 있고 현재에도 이 추세선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고 멀리 보고 2,900이 오면 다시 지지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가 뭔가 매수를 할 때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셔야 하고요. 내가 현금화를 해야 하겠다 그러면 차트상 되돌림 자리라고 하는 추세 상단에서 내가 현금 비중을 마련하고 싶다라는 전략이라면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상이 3월에 될 거다라는 확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그머니 옆에다가 4번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고 거기에 대한 확률까지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의 가장 큰 변화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시작될 때와 시작되기 이전과 시작된 이후 그 금리 인상의 전후에 어떤 섹터로 나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전략들이 잘 짜여져 있으셔야 하고 지금 수준에서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수의 우상향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테이퍼링이 시작을 하고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그 지점까지는 이 자산 시장 그중에서도 이 증권 주식 시장의 지수는 우상향 추세를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켜보아야 할
일정들에 대해서 월요일 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있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간 수요 예측이 있고 그리고 나서 소비자 물가 지수와 베이지북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러한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좀 소화가 되고 나면 FOMC 회의까지는 별다르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것 때문에 시장이 꺾일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해야 될 만한 일들은 조금 많이 사라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구용 치료제까지도 도입이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이제 여유로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어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 전반에 어제 선물 지수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았을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 숫자보다는 이 숫자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년 내 최고 상승률인 7%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보합, 약보합을 오가다가 결국 보합권 무렵에서 마감이 되었고 우리나라 시장도 미 선물 지수나 아시아 주요국 증시에 따라서 약보합과 강보합을 오고 가고 하다가 조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너무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치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7%라는 숫자는 굉장히 높은 숫자고 그리고 코어 핵심적인 물가 지수, 코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그렇게 충격이 없었다는 것은 이만큼 시장이 이러한 것들에 좀 내성이 생겼고 시장의 심리도 잘 파악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좀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보다 네. 오히려 심리가 중요했던 CPI 발표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의 응찰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국채금리 안정화, 달러 인덱스 하락, 거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까지도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증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나 거기서 흔들리는 변동성이 발생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다 던지고 나중에 다시 사야 하는가 그럴 만큼의 심각성은 아직은 없지 않나라고 보시는 게 좀 편안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허반석 부장님께서 역시나 산업부답게 빛나는 분석력으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수급이 굉장히 꼬여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굉장히 헷갈렸던 장이 지속이 됐는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 일을 지나면서 조금이나마 수급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흐름들 잡혔고 이후에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IPO 상장 이야기들도 있지만 가장 큰 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는 계속 저희가 따라가야 되지만 금통위 결정이 또 내일이지 않습니까? 네. 내일 시장 영향이 좀 있을까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선제적으로 저희는 인상하겠죠? 대부분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 12월 달에도 1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워딩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의 충격이 클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빠르게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시장의 반응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라는 것이 데이터, 숫자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장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서 반응하는 심리의 모습들이 시장에 또 나타나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그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고 길고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흔들림에 꺾일 시장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그럼 좀 드려보자면 네. 코로나가 발발을 했고 경기 침체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너무 많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우려가 되자 이제는 경기가 스스로 지탱해 나아갈 만한 힘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었던 유동성을
축소하자는 거죠. 그게 테이퍼링이죠. 내가 풀었던 돈,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다가 그것을 80만 원씩, 50만 원씩, 40만 원씩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유동성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풀고 있는 속도와 양,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것이 축소의 의미로 테이퍼링이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고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의 구간에 있고 금리 인상은 3월부터 시작할 것이고, 유동성 축소와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또 고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나오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풀려 있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자연적인 긴축 효과까지도 네. 보고서 이러한 재정 그리고 금융 정책을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즈음에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사이에 우리는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럼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금리 인상 직전까지는 지수의 우상향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동반되어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 포인트로 늘 말씀드리는 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단행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유동성을 뿌리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이 붕괴된다라고 하면 어느 중앙은행이, 그리고 어느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권자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테이퍼링, 금리 인상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좀 힌트를 삼아 보시면, 차라리 여기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모두 다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경기의 확장이 끊어지고 다시 경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정책 실패라고 하는 그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리스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간 테이퍼링을 할 것입니다. 테이퍼링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고용이 조금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보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파월과 옐런 장관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지금 수준에서 동일합니다. 금리 인상 하겠습니다. 3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좀 보시죠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이 3월 달로 대부분 70%, 80%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즈음에 어떠한 데이터와 수치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델타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이 더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또 세계 경제가 어두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적으로 확정을 짓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시장에 지속적인 시그널을 주는 거죠. 충격받지 마세요. 용돈을 주던 걸 줄여도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십시오. 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준 것만큼 시장도 거기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그렇게 부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셔서, 시장이 죽지 않는 이유, 지금은 경기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적인 수단이 시장을 부러뜨리면서까지 강한 드라이브는 걸지 않을 것이다. 걸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좀 큰 바운더리 안에서 시장을 좀 보셔야 너무 공포스럽지 않고 오히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나 추세 하단 구간에서 용기를 좀 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지금 현재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산업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지요. 사실 이런 전반적인 시나리오를 모른 채로 금리 인상 한다더라, 그런데 3월이 유력하다더라, 그게 대체 내 계좌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좀 더 이런 시나리오나 스토리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고요. 지금 이 번호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혹은 허반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래요, 알겠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것.
네. 근데 미장 같은 경우는 미국장 같은 경우는 간밤에 이틀 연속 잘 가지 않았습니까? 역시 긴축통화국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국내 장에 참가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그럼 이런 시점에서 뭘 봐야 될까?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좀 유력하게 갈 만한 섹터나 종목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때 경기 민감주를 그럼 담아야 되나? 하고 질문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이후에 시장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느 쪽을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힌트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늘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경기 민감주를 담아야지라고 하면 네. 이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셨을 때는 이미 늘 움직였다? 늘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금리 인상기 테이퍼링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경기 민감주를 봐야 사야 됩니다라는 되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손이 가지를 않죠. 왜냐하면 포스코가 40만 원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30만 원 가장 가까이에 왔을 때는 또 사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7만 5천 원을 가면 살 걸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면 어마어마한 하락이 좀 나왔어요. 네. 포스콘이다 지금. 네. 네. 그러면 37만 5천 원에서부터 30만 원 미만까지도 깨졌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사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기업이 싸지면 싸질수록 나의 관심 종목 리스트 최상단으로 하나씩 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반등이 나온다 싶으면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금리 인상기 그리고 코로나가 확장되면 손해보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또는 이제 손해보험 쪽에서는 이익률이 좋아지므로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서경의 부장들을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를 언제 살까라고 고민을 하실 때에 주가가 너무 높을 때는 그래도 조금 참아보시고 네.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이 즈음부터서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고 그곳에서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왜 나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는 기업이고 경기 민감주들이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기업은 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됐고 그렇게 된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온다면 그곳에서는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더 내려갈까 봐 네. 내가 더 싼 가격에 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종목보다 나 다른 종목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충분하게 뭔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내가 봤을 때 이 기업은 30만 원 미만에서는 잡아도 되겠다라는 기준점을 잡아놓고 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내려오면 사야지라고 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기업이 이 정도에선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제시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손이 나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금리 인상이니까 은행주를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던 분들은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다 날아가 버렸죠.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를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어디에서 사야 될까라는 생각들,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횡보 구간에서 야금야금 모아가시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정해놓은 가격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업 32만 원 아래에서만 사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횡보 구간에서 매집을 또 하실 수 있겠죠. 30만 원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가격보다 저렴하면 살 수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좀 살펴보셔서 그 가격 아래로 오면 사야지라고 하는 기준점들을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들 가격에 도달을 했다면 네. 수급도 체크를 하시고 업황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 같이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 꼭 저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된 곳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 같이 고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간
산업부장으로서 산업에 대해서 조금씩 한 발자국씩 조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반도체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죠. 그리고 반차버스 하면서 자동차도 말씀을 드렸고 건설 말씀을 드렸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된 쪽이죠. OLED 말씀을 드렸고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 가운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뭐 기아차 있었고요. 그리고 OLED 관련해서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 모듈 하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을 미리 한 발자국씩 좀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정말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적정 가격이 어디쯤이었을까? 그리고 산업부장이랑 같이 그려보았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한 연습을 스스로 댁에서도 한번 해보신다면 이 기업은 내가 30만 원 미만에서 사야지. 이 기업은 내가 2만 5천 원 미만에서 사야지 라는 것들을 한 켠에다가 메모를 해 놓으시고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시고 그 가격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정말로 내가 사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보셔야 실제적으로 매수를 하고 내 계좌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네. 그냥 눈으로만 이 정도면 뭐 되겠지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손이 가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산업부와 함께 다루어 본 산업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쭉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만 하더라도 이미 반도체 오르기 전에 그리고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 여러 가지 산업들을 자세하게 좀 뜯어봐 드렸고 그냥 산업만 분석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일 만한 좋은 종목들 모든 깐깐한 우리 허반석 부장님의 그 기준을 다 통과한 종목들 이야기를 예시로 드리면서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드렸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큰 눈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샵 0082번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산업부장님이신 허 부장님이 지금 이 시기에 또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산업이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 또 눈에 딱 들어온 산업이 뭘까요? 이번 주도 2차 전지를 월요일부터 좀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2차 전지는 2025년, 2024년까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국산 우선 구매법, 그래서 미국의 노동자에 의한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강하게 나오고 제도적으로도 정착이 되면서 여러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 셀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재 그리고 부품 관련된 쪽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미국에서 그 자국산 우선 구매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새로운 굴기가 일어나겠다라는 전망이 하나 가능할 것이고요. 산업의 방향성이 워낙 뚜렷하죠. 네. 네, 그렇기 퍼질 때문에 수밖에 없죠. 자동차, 전기 자동차 침투율이 많이 잡아도 20%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막 한 자릿수를 넘어갈 그런 채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의 생산량, 생산 속도는 아직까지 더딥니다. 그러면 이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전망들 이미 20년도, 21년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22년도에도 뜨거울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미 많이 올랐는데 어떤 기업들을 보아야 하는가 그러한 이야기들도 이번 주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2차 전지, 셀 업체, 소재 업체, 장비 업체 워낙 지금 흐름이 좋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간 수요 예측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 시장의 관심들이 지금 여기에 굉장히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곳에서 뭔가 수급적인 집중이 나올 때 나는 여기서 매수를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폭발적인 성장과 상승에 나는 매도를 할 것인가 한 번씩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공모가가 27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 상단 이상을 다 써냈다라고 하니까요. 30만 원 그러면 시총 70조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와. 거기서 더블
따만 기록을 해도 네. 140조의 시총이 되고요. 대단합니다. 거기서 네. 따 상을 가게 되면 182조 정도의 시총 규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CATL과 비교를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장 점유율이나 생산 캐파를 보았을 때 100조 언저리에서는 좀 지켜져야 되지 않나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2차 전지 소재주 관련 부분들이 20년도, 21년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죠. 그런데 어려울 때 나는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LNF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LNF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휴, 네. 오른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락률을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 이후에 추세를 꺾고 다시 그냥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결코 더 커지는 시장 안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차트를 보면 동일하게 그간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 오른 뒤에 조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이런 흐름들이 또 나왔죠. 천보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스스로 이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셨다면,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20년도, 21년도에도 뜨거웠던 섹터이고 22년도에도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투자하기 매력적인 기업과 내가 매수하기 좋은 기업을 구분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이익도 좋고 그리고 시장에서 평가도 좋고 모든 것들이 좀 완벽한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건강한 기업이고 성장성이 풍부한 기업인데 내가 이것을 고점에서 사면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이지 않죠. 왜냐? 내 계좌는 손실, 파란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을 그럼 난 어디서 매수를 할 것인가? 첨보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최근의 단기 추세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 추세를 어떻게 긋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최근의 저점들이 있죠. 그런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세선을 그어보자. 그럼 여기랑 끝에랑 한번 그어보면 여기도 만나는구나. 가운데도 만나는구나. 추세선을 그어봤더니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점들이 이 추세선과 맞아떨어지고 있네? 라고 하면 이 추세선은 그래도 한번 추적할 만한 가치가 있는 라인으로, 나의 가상의 라인으로 딱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이 이익이 얼마인지 적정 주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추세선을 좀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추세선이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가 내가 매수하기 좋은가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놓고서 어느 구간에서 여기랑 맞아떨어지면 나는 그 가격대에서는 필히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가 매수하기 위해 기준 가격으로 가상의 가격을 한번 정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흐르다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1월 11일 화요일 지수도 같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나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하는 추세선과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보다 내려오면 하나하나 모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 이후의 추세는 바로 급 반등이 나왔습니다. 종목 차트만 보셔도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만 네. 내가 매수하기 전에 이 차트는 지금 되돌림이 나올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 지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수급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FOMC 회의가 있대. 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대. 여러 가지 정책적 발언이 심하게 나올 만한 이벤트를 갖고 있다면 잠시 쉬어도 되겠죠. 또는 매수의 강도를 조금 낮춰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리고 지수의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저위험 구간과 추세선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한 가상의 라인 속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까? 왜냐? 이 라인에서 어느 구간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지를 좀 보시면 경기 민감주가 좋다, 은행주가 좋다, 보험주가 좋다, 앞으로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장비주가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장비주가 좀 떴으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장비주들도 볕들 오. 날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적어 놓으셨던 것을 펼쳐보고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 이 구간에서는 참 매력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 참고를 좀 해보시면 매수 타이밍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2차 전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었군요. 산업의 방향성은 당연히 뚜렷한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가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지만 차트상으로 또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예제로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만 하더라도 이제 1경원을 넘어섰다 이런 네. 속보들이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길래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체 뭐길래 몰랐던 분들도 찾아보고 그런 것 같던데요. 뭐 일각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 거기랑 거래를 하거나 혹은 납품을 하는 기업들도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들 예측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이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나 삼성 SDI 모두 다 미국의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멀티플 증가에 대한 전망들이 강했고 네. 거기에 따라서 뭐 SK 이노베이션 시절부터 늘 매출을 잘 내었고 네. 그리고 강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M+입니다. 아, 네. SK 이노베이션 향 매출 비중이 70%를 넘어갔던 때가 있는데 이제는 이 고객사 다변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네네. 이렇게 시세를 받는 기업들을 쫓아가시는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내가 미리 잡아 놓아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17,000원 미만에서는 좀 매수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주가가 단숨에 수직 상승을 하지는 않더라도 늘 말씀을 드렸던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2차 전지 섹터 안에는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22년도에 뜨거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드리는 이유는 산업의 방향성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이고 미국의 증설에 대한 공장들을 보면 뭐 올해도 그렇고요. 2030년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증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기술력 그리고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들이 있다면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상승이 나온 기업을 굳이 따라가기보다는 장비 다음에 혹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네. 시세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챙겨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어떤 기업들이 또 수혜를 2차적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돼서 거론이 계속되는 종목들도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자, 이게 참 산업의 방향성은 뚜렷한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 사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종목이라는 건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겠죠. 그런 종목을 잘 골라내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를 고르는 눈에 대해서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다고 해서. 네, 결국 좋은 종목은 내가 수익을 보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네. 뭐 정답이죠.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곳에서 내가 수익을 보았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서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혹 이제 자식에게도 물려줄 주식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뉴스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보았습니다. 뭘까요? 삼성전자의 사내이사라고 알고 있는데 안규리 서울대 교수님께서 매달 100주씩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공시를 통해서도 대량 보유자 이런 것들로 이제 특수관계인이나 이런 것들로 공시가 되고 있는데
매달 100주씩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100주씩 사면 한 달에 800만 원씩 매수를 한다는 거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만큼 살만하니까 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도 들려오지만 그것을 내 형편에 맞추어서 꾸준하게 한 주든 두 주든 다섯 주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결국 그간 뭐 30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은 300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꾸준하게 이익의 상승이 나오는 기업들이 좀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저는 이제 이익에 대해서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는 이익의 함수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EPS 곱하기 PER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적과 심리가 절묘하게 만났을 때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적과 심리가 나왔을 때 절묘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랑 그래서 적정 가치는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장이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해주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너지가 주가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도 내가 투자하기 매력적인 기업은 나에게 수익을 준 기업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다음에도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낄 것이고 그런데 이 이익의 증가와 멀티플이라고 하는 시장의 반응과 평가라고 하는 것이 둘 다 늘어나는 기업이 참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매 분기 또는 매년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고 그 이익에 대한 평가, 시장의 평가와 심리가 이 기업 좋아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업이 투자하기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죠. 그러면 투자하기 매력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기업은 무엇이냐? 그러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죠.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고 세 번째로는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래 먹거리, 이 기업이 차세대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이 주력할 사업이나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이런 것들 이 기업을 움직일 만한 미래를 먹여 살릴 만한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셨을 때 찾고 저 구석에 있는 보고서의 각 줄을 읽었더니만 이 기업은 이러이러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툭 쳤을 때 이 기업은 뭐 한대요 라고 하면 삼성전자 뭐 5G, 6G, 로봇 여러 가지 한대요. 그리고 툭 쳤더니 LG전자 뭐 애플카 이야기 너무 많은데요. 여러 가지로 뭐 포스코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강판이나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좀 떠오르는 것들이 그 기업이 너무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업은 뭐라고 떠오르는 것이 강력한 그 기업의 미래 먹거리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멀티플이 상향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생산 설비를 늘려나가는 기업들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 설비를 늘려나가는 기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업의 멀티플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신사업에 대한 진출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개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 상향 요소는 이 기업이 증설을 한다. 그리고 신기술 진출을 한다. 신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것들이죠.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특허나 연구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 그리고 임상 3상 정도에 들어가면 뭔가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기술 수출, 라이센싱 아웃이 이루어졌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주가의 포텐이 터진다라는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설을 했다라는 부분은 공장을 새로 짓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 건설을 하는데 1년,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 달력이나 뭐 캘린더에다가 이렇게 이 기업은 이때쯤 공장 완공이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적어 놓으시면 그 즈음에 가서 모두 다 이 사실을 까먹었을 때 그때 가서 뭔가
그 기업을 들여다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한 가지의 유효한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사업 진출이나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신사업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가?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딘가? 그 부분을 좀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횡보하는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주가의 횡보 기간은 길지만 주가의 폭등, 주가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하다 할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시기에 이 기업이 될 수 있다, 이 기업이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쌀 때, 그때 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업,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허반석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시청자분들 중에 귀여운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고 지금 연락이 와서 좀 안내를 드리자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신 귀여운 시청자분이 계시대요. 네. 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시면 해당 그 URL로 넘어가도록 저희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최첨단 기술이네요. 그렇죠. 저희도 신사업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거나 혹은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저도 허반석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부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업을 살 것인가,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당히 신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도 하고 있으면서 꾸준하게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업하면 뭐하는 기업이라고 하고 뚜렷한 특성도 있어야 되고 참 이 삼박자 혹은 그 이상의 것을 갖추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좀 언급을 했던 종목들로 대입을 시켜서 예시로 들어보면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저한테 퀴즈를 굉장히 많이 냈던 종목이 있었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서 이마트 이야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서 네. 그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이마트는 거기에 부합하나요? 이마트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보시면 차트는 더할 나위 없이 엉망진창이죠.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최근 들어서 네. 오너리스크라고 표현이 되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오너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가 조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차트에 가로선을 하나 그어 놓았습니다. 약 15만 원 언저리의 가격인데요. 이 가격 아래로 내려왔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구간의 지지선은 또 다른 구간의 반등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15만 원 언저리에 대한 의미를 조금 다시 되새겨 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간의 이익에 대한 훼손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고 횡보가 나왔습니다. 이 횡보 기간에 이마트와 신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증여에 대한 부분들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 증여에 대한 단행이 된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15만 원 위로 곧장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이후에 서경의 부장들 이전 주유소 플랫폼에서도 함께 수익을 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제가 포스코 차트를 보면서 포스코 30만 원 미만에서 사야 하는 기준이 있었더라면 포스코가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마트를 이렇게 개인 가외를 하듯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5만 원 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던 여러 번의 경우들이 있고요. 이탈을 했다가도 위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15만 원대에 횡보하고 있는 이마트의 차트 흐름들이 아닐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박스를 본다면 약 18만 원 언저리가 1차적으로는 되돌림 자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나는 조금 적게 먹더라도 확실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마트를 15만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셔서 그리고 18만 원이 아닌 17만 9,900원에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컨센서스 추정치를 본다면 매출액은 올해 15% 증가, 내년도 6% 증가, 영업이익은 올해 65% 증가, 후년도는 19% 증가라고 뜹니다. 당기 순이익에 대한 훼손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으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4분기에 대한 실적 집계나 발표가 난 이후에 수정치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후년도 19%의 당기 순이익 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에 대해서는 한 가지 또 모멘텀과 힌트를 드리자면 네.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3월 감사보고서 즈음에 함께 나올 텐데요. 잠정 실적이 먼저 나오기는 하겠지만 4분기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이제는 관계사가 아니라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 실적이 분기 보고서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마트, 마트에서 나타나는 발생시키는 영업이익보다 스타벅스 전 지점에서 발생시키는 영업이익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가 2배로 뻥튀기 되느냐? 그것은 아니겠지만 어마어마한 현금 흐름 창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편입 효과, 그래서 외형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SSG닷컴에 대한 시장의 평가, 그러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시총의 가치, 혹 물적 분할에 대한 것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상장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베이 코리아와 함께 어떠한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두 번째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려왔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맞아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이러한 모멘텀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사업에 대한 구조들, 신세계 그룹이 보유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라고 보도가 나오고 뉴스에 나오기는 하지만 기업의 지분 구조를 이렇게 다 살펴보시면 이마트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6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100%라고 나오는 이유는 싱가포르 투자청이 이마트와 함께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의 지분을 사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마트의 지분은 67.5%지만 지배력에 있어서는 100%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가치만 하더라도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와 SSG닷컴이라고 한다면 이마트의 현재 시총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방송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18만 원이 도달했을 때 또는 그것을 넘어섰을 때 리뷰하는 차원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방송부와도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사심이 가득 담긴 예제를 좀 여쭈어봤는데요. 사실 오늘 산업부 회의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뤘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더 다른 예제들은 저희가 노란톡에서 나누어 드릴 예정이니까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해당 조건에 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체크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점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왜 부장님들이 자 오늘 회의 수고했고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좀 더 젊은 피지만 마무리 멘트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에 대한 부분들로 수급이 굉장히 꼬여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다음 주 공모 청약 이후에 환불일을 지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국내 시장이 그래도 좀 활기를 띠고 수급적인 어려움들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유통 가능 분량이 굉장히 적어서 또는 따상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균등 배정 물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소일거리 또는 간식 종목이라고 불리우는 정도의 수익 정도를 꿈꿔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도 내가 정말 의미 있는 비중, 의미 있는 기업에 의미 있는 비중을 실어서 실질적으로 내 재테크가 성공했다, 내 재테크가 좋다. 의미 있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2차 전지 소재주 말씀을 좀 이번 주에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신다면 22년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따뜻하게 해줄 섹터 중 하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든든한 저희 산업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통 늘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로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부장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